국민의힘 충북당협위원장 물갈이론의 실체는 또 단기간에 좋은 점수 받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거고. 정우택 전 의원에 대한 교체 작업, 그렇습니까? 이 작업이 순탄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나요? 우리 중부 3군의 경대수 위원장도 이번에 대상이 돼서요.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하실 분이다. 정계 은퇴를 할 생각도 그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추한 모습이라든지 남들한테 어떤 그 안 좋은 말씀 듣고 그런 걸 할 분이 아니다. 서원의 최연호 위원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낙선 경험이 너무 많아서 유권자의 피로도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판사판이면 새로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미래 자원이라도 만들지. 미래 인물에 본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몹쓸 저기 진행인데. 몹쓸 저기 진행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하여튼 이번 기회를 잡자라는 추진인 것 같고 뭔가 좀 꿈틀대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고 내부 쇄신을 그래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당협위원장 물갈이론의 실체는입니다. 이 얘기도 최근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누굴까 그랬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전국 당협위원장 49명을 바꿔야 한다. 그렇죠. 이 중에 충북은 지금 3명이 들어가 있대.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온 거잖아요. 확정은 아니고 교체를 권고를 했던 상황인데 그렇죠. 변호사님께서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게 국민의힘 측이 지난 9월부터 원래 했던 거예요. 원외 당협위원장.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한 정치인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원외 당협위원장이라고 하거든요. 예. 거기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벌였어요. 예. 그래서 당무감사 결과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로 나눠서 하위 30%, 42명의 원외 당협위원장은 교체하도록 비대위에 권고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잦은 출마나 낙선으로다가 그 유권자의 피로감이 높은 7개 지역의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포함시켜서 총 49명의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를 그 비대위에 권고했고 조만간에 이제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겠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까? 그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충청권이 전체 8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박덕흠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새로 당협위원장을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측에서는. 그렇죠. 예. 거기 포함해서 거기를 빼고도 충청권의 3군데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포함됐다는 것이 지역의 유수가 됐던 것이죠. 충북의 3분, 세종까지 네. 포함이 되면 4분. 지금 그렇게 지역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3분이 한 분 한 분 좀 거명을 좀 해봤어요. 이게 지금 권고기 때문에 권고기 때문에 100% 교체는 일단은 아니고 그렇죠. 일단은 아닌데 어쨌든 권고가 됐다는 상황은 평가를 굉장히 저조하게 받았다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중부 3군의 경대수. 아니 뭐 제일 중요한데 하시죠. 제일 관심 어디요? 뭐 흥덕구겠죠. 뭐 흥덕 먼저 가요? 정 여기부터 갑니까? 네. 정우택 위원장. 예. 제일 관심이 많으실 건데. 누가요?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우택 예. 그 선당을 지키고 있다가 흥덕까지 가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우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의 원래 지역구가 상당구였는데 흥덕으로 가서 낙선을 했는데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으로서는. 그래요? 그럴 여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당시 이제 흥덕으로 가실 때 뭐 자의로 가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상황으로 비추어 보면 그렇게 보면 이제 그렇게 선거에서 어쨌든 크게 전체적으로 청주를 다 졌고 그 이후에 이제 과연 그러면 흥덕 당협에 대한 어떤 재건이나 복구나 또는 활성화 이런 뭐 당무감사라 그러면 그런 걸 평가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정확히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 단기간에 좋은 점수 받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거고 하는 그런 억울함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시 흥덕으로 가시면서 내부 반발도 많았었잖아요. 네. 다만 그때 그 흥덕으로 보낸 분이 이제 윤곽근 지금 상당위원장, 도당위원장이시잖아요. 예. 만약에 윤곽근 도당위원장이 그 수사와 연루됐다, 남인과 연루됐다는 것이 사실이 된다고 그러면 이 교체 작업이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우택 전 의원에 대한 교체 작업, 그렇습니까? 이 작업이 순탄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제가 조금 제가 틀렸다라고 보는 거는 우선 그 정우택 의원을 윤곽근 도당위원장께서 보냈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냈다는 표현이 그 전제가 조금 그래도 좀 너무 이제 과하게 전제가 돼서 그건 너무 좀 오바다라는 그거는 뭐 이제 중앙당과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비하인드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지금 청주 전체가 사실상 이제 다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돼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지역구 2군데 교체 대상에 이제 또 도당위원장님까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비대위에서 이제 결과를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권고 사항이잖아요. 당무감사위의 거를. 지금 이제 공을 받은 거니까 아마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가만히 돼서 결정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모든 게 다 잘못되거나 그렇게 될 수는 없을 테니까. 지금 흥덕의 정우택 위원장 부분은 상당의 윤곽근 도당위원장 부분까지도 연결이 돼 있겠죠. 있어서 이 부분은 같이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서원의 최연호 위원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분도 지금 대상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7번 출전하셨나요? 물론 뭐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 전신으로다는 2번 출전을 하셨는데 전에 이제 오재세 전 의원한테 한 번 지고 이번에 또 이장섭 의원한테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최현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역 활동도 나름 열심히 하고 지역의 기반도 탄탄한데 이 낙선 경험이 너무 많아서 유권자의 피로도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른 지역도 지금 이제 49분 중에 7분 그 선정된 부분들도 보면 다른 지역도 보면 7번, 6번, 5번 이렇게 쭉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세로 보면 대체로 이제 60세 이상. 물론 올해 출마하시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좀 있겠죠. 그러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묘한 공통점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열심히 당을 위해서도 일을 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최근에 언론에 보면은 최현호 위원장이 지역에서 봉사활동하는 뉴스를 어느 특정 신문에서 많이 내보내주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을 미리 캐치를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교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캐치해서 언론 플레이를 좀 한 것 같고 거꾸로 또 윤곽근 도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발표와 보고를 하기 이전에 이미 지도부랑 만나서 시도당 위원장들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청주 지역을 콕 찍어서 여기에 조직 쇄신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요청을 할 정도로 아마 이 최현호 위원장 교체 문제에 많이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윤곽근 위원장이 지도부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못 봤지만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누구를 콕 집어서 한다는 건 뭐 사람이 그게 아마 다 있는 자리에서 꼭 찍었잖아요. 청주를 찍는 거는 굉장히 원론적 얘기 아니냐. 왜냐하면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세대 교체라든지 인물 교체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고 사람을 키우지 않았다 이런 비판은 뭐 수도 없이 언론에서 지금 나와 있는 비판들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원론 차원에서 인물 교체나 어떤 세대 교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왠지 의혹을 제기하시고 방어를 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느낌인데. 다만 최현호 위원장이 엄청난 지역 토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교체 과정도 그렇게 순탄하진 않을 거고 정우택 의원은 뭐 전 의원이고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순탄하지 않을 거지만 최현호 위원장은 다선은 아니지만 한 번도 의원이 된 적은 없지만 오랜 기간 그리고 군소정당 때부터 출마를 했기 때문에 교체도 그렇게 여의치는 않을 거고 또한 누군가 새로운 도전자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힘겨운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자로 많이 최 변호사님 서원에 저 법률 사무소도 있고 그동안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최현호 위원장의 그 정치 행태를 본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교체가 된다면 무소속으로라도 아니면 군소정당으로라도 분명히 출마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당협위원장이 되고 향후에 총선에 도전하는 분들은 잘못하면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죠. 독이 든 성배. 금방 전화 받으실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전화 받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선거 때 그 4.15 때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당선될 만큼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막 생생한데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앞으로 진짜 막말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최현호 위원장이 본인은 당선시킬 능력은 안 되지만 남을 떨어뜨릴 능력은 항상 그 이전에도 7, 8%는 나왔거든요. 고속도로 말라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거 뭐 교체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뿐더러 교체가 돼도 그것을 다시 받는 사람은 받는 국민의힘 후보자,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겹지 않을까. 막말로 하신다 그러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도 뭐 막말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분명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나물의 그 밥 소리가 정말 많이 나왔다. 그거는 특정 누구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기득권 진영 논리, 기득권 세력 등등이 바뀌지 않았다.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 수도 없는 언론에서 이미 지적돼 있던 상황이고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 민주당의 어떤 그 진영, 그다음에 선거 전략, 민주당이 굉장히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예선전 이런 것도 교통정리도 빠르게 잘 하고 하면서 예. 또 선거 전략도 빼어나게 하고 하는 것들은 이미 정평이 나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처해서 과연 판을 지금 예를 들어 청주 4석을 다 잃었는데 거기서 판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 아하. 심지어 제가 듣는 중에 2판 4판이면 새로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미래 자원이라도 만들지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그런 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그리고 그동안에 대부분이 이 보수 정당에서는 기관장이나 공무원 출신들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민주당은 민간 밑바닥부터 올라온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많았고요. 예.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풀뿌리 전투력의 차이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측면까지 봐서 원론적으로 어떤 교체에 대한 그거는 이미 꽉 차 있다. 사람들 열망 속에. 미래 인물에 본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를 희망하면서 2판 4판이 아니라 심판. 그렇죠? 심판. 우리 중부 3군의 경대수 위원장도 이번에 대상이 돼서요. 어떠신가요? 요새 최근에 경대수 전 위원장이죠. 현재 네. 위원장인데 조용하신 것 같은데 엄청나게. 굉장히 아마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정리하고 고민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까지도 그런데 지역 활동을 안 하신 게 아니고 김장봉사 등등으로 많이 이렇게 사모님도 열심히 활동하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정치는 계속 하시는 거네요. 그럼. 아니 근데 김장봉사하면 굉장히 정치에서 합리적이고 정확하신 분이라서 제 짐작에는 아마 경 의원님은 당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하실 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경국 전 상당위원장처럼 네. 만약 당에서 결정이 되면 정계 은퇴를 할 생각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어떤 속된 말로 추한 모습이라든지 남들한테 어떤 그 안 좋은 말씀 듣고 그런 걸 할 분이 아니다라고 그건 제가 인격적으로 제가 확신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거론이 됐던 충북의 당협위원장은 3분, 거기다가 지금 동남 4군의 박덕금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선출을 또 해야 되는 새로 부분이 선출해야 있고 되죠. 네. 상당의 윤갑근 도당위원장 부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향방은 지켜봐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누군가 빠지면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빠지면 채워야 되는데 오늘 이 얘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표정 관리도 좀 하시고 그런다고 표정 관리를 그러는데 조심하세요. 누가 표정 관리를 하냐고 그래. 이런저런 상황들이 좀 복잡한 이 부분이 몹쓸 있어요. 저기 진행인데 몹쓸 저기 진행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개혁이나 쇄신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네. 한사에 나오는 정본청원이란 말이 있어요. 정본청원. 예.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깨끗이 한다라는 말인데 쇄신을 하는 때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꼭 하라는 거거든요. 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당이건 쇄신을 할 때는 이런 마음 자세로 한다고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청원군인데 네? 청원군 제 마음인데 청원군을 저기 하시나? 알겠습니다. 네. 예. 변호사님. 지금 그 청원군? 윤추 뭐 대전이라고 부르기도 네, 하는데 네,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 일촉즉발에 마치 그 마주 달리는 기차 브레이크 고장 난 기차처럼 이렇게 하는데 예. 그 와중에 과연 국민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마찬가지죠. 양 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이에 양 당도 제가 보기에는 누란 짓에 있고 누란 짓에 뭐 계란 쌓아놓은 거니까 이건 언제든지 무너지든지 깨지든지 그러는 사이에 이런 정쟁으로 우리가 날 새면서 과연 국민은 시민은 이 부분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은 어디 갔느냐. 국민의 힘으로 갔나 국민이 당으로 갔나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피로한 요즘입니다. 뭐 좋은 소식들 좀 이것저것 많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요. 또 확진자도 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또 희망 섞인 소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좀 힘을 내서 함께 좀 지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 토크 한판!